2022년 12월 13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일요일날, 그러니까 어제가 12월 12일이고 일요일날 12월 11일 저녁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쭉 보다가 평상시에 내가 요즘 그 김태영 심리학자가 있는데 내가 거의 다 보는 것이 변희재님께서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은 내가 다 찾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김태영 심리학자, 이분은 내가 또 거의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라나 회장님이 또 하시는 말씀, 최근에는 좀 이제 수술하고 한 번 했거든요. 이제 또 놓을 때가 됐는데 매일 자주 검색을 해봅니다. 12월 5일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 방송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우주연합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걸 좀 보고,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최근에 571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이분이 하는 방송은 내가 또 빠지지 않고 다 봅니다. 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딴 여러 가지 이 관계되는 것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청담동 게이트 사건 문제라든지, 이제 청담동 그 첼리스트가 나와서 말을 자꾸 해서 번복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윤석열 한동훈 장관을 보았다, 또 나중에 보지 않았다, 또 보았다, 보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이세창이 자유총연맹 회장 말도 맨 처음에는 아예 청담동 그날 가지를 않았다 그랬거든,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경찰도 조사를 하니까 10시에 있었다는 말을 밝혀졌다고. 그러면 TV조선이 얼마나 거짓보도했느냐고.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하여튼 김태영 심리학자가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하는데 그 유튜브가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못 보고 또 딴 데 제치다 보니까 그걸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기 김태영 심리학자가 나오는 프로가 주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박예슬님하고 같이 이제 톡튜브에서도 나오고, 서울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기타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그 방송 주체 이름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나는 몰랐어. 그런데 거기 화면에 잠시 나오다가 내가 뭐 또 여러 가지를 또 보다 보니까 그걸 내보기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새벽 한 4시까지 뭐 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검색하고 또 찾아보고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 얼마나 반가운지. 그 이제 유튜브 이름이 촛불 전진이더라고. 촛불 전진. 이제 안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여성 2명하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50분 정도 했더라고. 50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든지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엑기스 핵심 되는 거. 이제 그것을 딱 편집해가지고 한 7분인가 8분 딱 편집해서 또 내보낸 게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보고 또 50분 다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김태영 심리학자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 정권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1년에서 2년 간다 그랬거든. 1년에서 2년.
그럼 내년 해봐야 2023년이 5월달이 1년이고 2024년 5월달이면 2년이고 그래 길게 가면 한 2024년 5월까지 안 가겠나 이래 했는데 아래 나와서 하는 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두어 달 앞으로 한 두어 달 이야기해요. 두어 달. 내년 1, 2월 달이잖아. 한 2월 달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님은 그 이제 TBS 서울교통방송 그 짤짤이 쇼에 양문석 박사하고 나와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그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해요. 그냥 살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아주 그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계통에 이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살살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변희재님 보고 변희재 당신 말이지 금년 12월 달 안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지금 현재 보니까 퇴진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제 이거 기자회견 이런 것을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12월 달에 했거든요. 12월 7일 날 했어요. 그 한 넉 달 늦어졌기 때문에 한 넉 달 정도 이제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넉 달이면 내년 4월 달이잖아. 그런 이야기를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형 씨는 앞으로 한두 달, 내가 변희재님은 앞으로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점티른가 뭐 점성학이라 해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운세를 파악하시는 것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아주 표현을 좀 불경스럽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나름대로 또 참조가 되니까 아예 윤창중 씨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히읗도 발음 안 하고 뭐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뭐 이 사람은 막 계산망측한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뭐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말도 끄집어내지 않는데 비해서 이제 그 점성학 티르 이분은 언급을 하는데 아주 나쁘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뭐 그래 그 사람 의견도 또 뭐 또 들어볼 만한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한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보더라고. 내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거기서 딱 추린해 버리면은 뭐 한 2초, 3초 안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핵심만 찔러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것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뭐 내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일 선두에 서서 하는 사람이 변희재시고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김용민 씨 그리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하고 비슷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 유유상종이 시민 언론 더 탐사의 이제 강진구 기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씨 그리고 전대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류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뭐 하라 해서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목포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청문회인가 국정조사할 때 그때 자기 텔레비에 자주 나왔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정숙 여사하고는 같은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번 했고 이번에 목포에서 뭐 집을 샀니 안 샀니 이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래가지고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골프를 좀 잘 치는 모양이더라고. 나는 골프 뭐 채 구경도 못한 사람인데 구경해 했지만 아직 뭐 들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골프를 이제
이동영 작가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또 이제 그 변혜재님하고 골프를 쳤다 그러더라고. 최근에 쳤는데 변희재님이 금년에 딱 떠오르는 태양이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탁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그 언론 권력, 그리고 재벌 권력, 그리고 현 정권하고 딱 맞서가지고 정면에 서가지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부상이 된단 말이야. 부상이 되고 그 정강훈 목사하고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은 그 투쟁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각종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뭐 전에 이제 2015년 때도 마찬가지지. 그때 유튜브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이제 그때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숙직을 자주 했어요. 그래 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뭐 별별 유튜버가 다 있는데 딱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있더라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 2014년 아니면은 2015년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은 2014년 아니면은 2015년이라고. 근데 2015년 그때 숙직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한평생 그 살아온 그런 내역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래 내 이야기 한다 그런 말 하는데 나는 또 자기 이야기 할 건 해야지. 안 그래? 사람이 자기 개성이 있어야지. 내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내를 객관화시킨다 하더라도 좀 특이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틀림없잖아. 안 그래요? 네. 오케스트라 보면 말이지. 거기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말이지. 응? 트럼펫도 있고. 응? 근데 드럼도 있고 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의 악기가 됐잖아요. 내 나름대로 더 특이한 길을 걸어왔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신학교를 다녔다고. 영남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거기 졸업하면 목사가 되든지 그런 길이라고. 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라고 그 조영교 목사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교회는 상당히 크잖아요. 예배 보면은 말이지 거기에서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보면 말이지 대학 교수, 박사, 군 장성들, 사회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이 막 엄청 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고, 요즘 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다 합친 것보다 100배, 1000배 큰 교회를 가졌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 5200만 명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다. 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양이 안 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은 등산 가잖아요. 산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 안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뭐 조그마한 뭐 야산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한 400~500m 되는 그런 산을 올라가면은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그럴 때는 물 없이 되겠느냐고. 약수터를 찾는다고. 안 그러면 물을 들고 가야 돼요. 왜? 올라가다 보면 땀도 나고 목이 마르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말이야, 사막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사막에서 뭐 헤매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물만 보면 아주 새롭게 생각하거든.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았다고. 뭐 우리나라 지금 어디 가든지 간에 수도꼭지 틀면 쫙 하고 노니까 이거 딴 사람들은 여사로 보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 안 보더라고.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그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갔다거나 아마 사막에서 이렇게 막 목이 말라서 막 갈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목이 막 말라서 있는 사람한테 물을 그 혓바닥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됐나 그러면은 그게 갈증이 느껴지겠느냐고. 갈증이 해소가 되겠느냐고요. 물을 500리터짜리 뭐 300리터짜리 그 물을 이렇게 벌컥 이렇게 물 빨리 마시면 안 되지만은 물은 총재님께서 씹어 먹으라 했거든. 침을 섞어가지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시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시고 앞으로 전 세계 대통령이 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군사보라고. 그런데 그 총재님께서 대스승님께서 물은 천천히 마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목이 막 마르는 상태에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자기가 갈증이 해소가 되겠느냐고. 안 되잖아. 그래도 300m 뭐 300리터 400리터짜리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야 이 해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내가 가졌다고. 그래서 5,200만 명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화가 되었다. 그 해도 그 한 방울 물도 안 돼. 그만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제일 큰 것이 뭐냐. 어제 보니까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이라고 하셨더라고. 그런데 지대지광지원이란 말이야.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은 그런 원을 발하는 거야. 발하고 회, 지대, 지강, 지원하고 발, 지승, 지신, 지심하라. 그것을 어릴 때부터 위대한 스승님을 내가 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도저히 이건 기독교에서는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변희재 씨가 1m 85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 유치원 애들이 입는 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못 입잖아. 그렇게 내보고 말이지 기독교를 믿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1m 85 되는 사람한테 유아원들이 입는 건 100일 지나면 그 애들이 입는 옷을 입으라 그러면 입느냐고. 못 입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 맞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열정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회나 해야 된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긴 이야기는 지금 하기가 힘들어요. 속 시원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말 못한다고. 왜냐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시원하게 말하고 싶지만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불교에서 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부처를 죽여라. 그 말은 이제 하나의 공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기 때문에 아직 영적 수준이 낮고 뭐 이 말을 내가 또 하면은 잘못 이 와전이 되고 전달하면 아주 내가 지금도 뭐 허경영 믿는다 해가지고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더 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는 특이하게 걸어봤잖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이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지기 금지 원이 대강 이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금지 원이 대강 뭐 도공을 하느니 그것도 오래 했어요. 한 10몇 년 했다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금지 원이 대강 지금지 원이 대강 지금지 원이 대강 대걸천 상군 흥미지하도래 흥미합니다. 엄청 했어요. 한 20년 뭐 가까이 했다고. 뭐 옛날 생각이 나던데 그 세 파트를 거친 사람은 좀 드물다고. 드문데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를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드물지. 기독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았다고. 그런 상태에서 허경영 총장의 유튜브 강의를 딱 들으니까 이거 천북인 강의를 들었다고. 들으니까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딱 벌써 말이야 이 진인지 간지 이거 딱 알아보면은 반야신경 해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까 말한 견성 자기 성품 마음이 놓은 그 자리를 이제 각을 한다는 것은 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허망한 것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례다 이런 말이 이제 거기 이제 기초 단계거든. 도를 닦는 사람들한테는 구도인한테는 그것이 아주 기본 아주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그래가지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천지를 만들었다 하는 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로고스. 그거는 아주 기본이라고 기본. 그런 사람들은 이 물질에 현혹되지 않아요. 이 천지 온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런 입장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보물 단지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의 말씀이. 나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현재까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제 내가 이 인류 역사상에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책을 다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것이 이제 그 사음절로 된 12가지 이제 그 시다. 개감유력에 있는 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어제 아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는 감참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느 도단 해인 시대, 천어 근래 신은섭한 하성부지 무부지자 공전멸병 천신하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성제야 세계통일 인류심판 지상낙원 이 12기제 이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한 기절로 압축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을 48자를 더 압축하면 허경영이 된다고. 그게 결론이래요.
예, 그렇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신이념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열리는가 이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렇듯이 그 유튜브를 2015년에 들었으니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철대오하고 지금 곧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달 김태형 심리학자는 2달을 보고 변희재님은 앞으로 한 넉 달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견해가 그렇고 내 같은 경우에는 빠를수록 좋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듯이 금년에도 나도 유튜브를 여러 개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변희재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해요. 첫째 진실하더라고. 거짓이 없어. 진짜 보수.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번에 주의를 했지. 아, 이 사람 관심을 가지니까 만나보고 싶고 또 만났고 앞으로 또 다음 달에 또 만날 거예요. 그렇듯이 손혜원 의원이 변희재를 아주 집중적으로 봤어. 자기가 이제 그 큰 텔레비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봤다더라고. 야구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 보니까 아, 이 사람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 한번 칩시다. 이래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연결이 되니까. 아주 김정숙 여사하고는 아주 친하거든. 그래서 이제 골프 치면서 이제 뭐 잘 칠 때, 못 칠 때 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아, 일단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이제 이렇게 적극 참여가 되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제 무너져 내려앉느냐 요걸 보게 되고 한 8개월 그 장면 정부는 9개월 갖고 최교환은 8개월 했다고. 윤석열은 내가 볼 때는 1년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겠나. 지금 여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진짜 찬란하게 열린다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